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을 믿었던 것이 원망스럽다. 지금 중국을 믿고 초대형 건설 사업을 했던 나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댐에서 수천 개의 균열이 확인돼서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제 철강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게 이 에콰도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에콰도르 건국 이후에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그러니까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에서 이 85%를 중국 개발은행에서 이율 6.9% 빌려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수전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동원해가지고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완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댐에서 수천 개의 균열이 발견됐고 8개의 철제 터빈에서도 1만 7천 개의 균열이 발견돼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키토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오 시도예페스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6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기 이전에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출하는 화산 근처에 건설된 이 에콰도르의 댐 프로젝트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였고 시진핑 주석이 준공식에서 연설할 만큼 중국에게도 의미가 있는 공사였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중국에게도 중요한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1대1로라고 그러죠. 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전력 공급원인데 만약 붕괴가 일어난다면 이 에콰도르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이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숨겨져 있는 정권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입니다. 에콰도르 검찰은 중국 차관을 받고 댐을 건설한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기간 이 중국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180억 달러, 그러니까 22조 2천억 원 정도의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코레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부패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벨기에로 망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코레아 정권 고인사 주변 인물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던 중국 국영기업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에콰도르 외에도 중국이 1대1로를 목표로 세계 곳곳에 건설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작 기술력 부족으로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 균열을 발견해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국가전력규제 책임자인 타우세프 파루키는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상원에서 969메가와트 발전소가 가동된 지 불과 4년 만에 터널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루키는 이어서 이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국가적으로 재앙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소 100년은 끄떡없어야 될 수력발전소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중국 업체들의 부실공사, 이렇게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 업체가 발전소를 완공한 지 4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 한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했던 183메가와트 규모의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발전소 건설 비용은 5억 6,770만 달러였는데 대부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4억 8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한 겁니다. 또 중국이 나일강 아래 우간다에서 건설 중인 600메가와트 규모의 또 다른 카루마 수력발전소는 균열을 비롯해가지고 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의 문제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의 예정대로 차관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앙골라에서도 수도 루안다 외곽의 대규모 사회주택 프로젝트인 킬람바 키아시의 첫 세입자가 입주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현지인들이 갈라진 벽이라든지 곰팡이 핀 천장 또 부실한 건축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중국의 1: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공상은행이 대출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 건물들은 일부가 무너지기까지 할 정도로 부실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이 바로 1:1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중국몽을 이루어가기 위한 중국의 음모가 숨겨져 있었죠. 중국은 그런 흉계는 숨기고 선한 이미지로 포장해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1:1로에 숨겨진 중국의 흉계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젠 1:1로 때문에 역풍을 불어오면서 중국이 외교적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중국은 주로 아프리카 같은 데의 이 광산,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해 가지고 이 SOC 건설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이 부채 함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론도 내인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중국은 지난해 8월 20일 아프리카 17개 나라의 일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채 부담으로 국가 부도에 이르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니까 이 중국 당국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중국을 비난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무스타파 카말 재무장관은 지난해 8월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개도국들은 중국의 1:1로 프로젝트를 통해 빚을 지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제고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이 신흥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이 1:1로 프로젝트 참여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중국의 1:1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환영했던 아시아 국가였다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해외 채무의 6%에 해당하는 40억 달러가량을 중국에 지고 있습니다. 카말 재무장관은 특히 지난해 5월 18일 공식적으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에 빠진 스리랑카를 거론하면서 잘못된 결정이 개도국들을 부채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 사태를 지켜본 국가들은 이제 1:1로 프로젝트가 안겨다 줄 빚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스리랑카의 부도는 그들의 책임임이 명확하다. 이렇게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해서 쉐이크 하시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에 카말 장관이 왕의 뒤통수에 대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방글라데시 순방 직후에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의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이 이 왕이 부장의 발언을 정면에서 부인하면서 오히려 심하게 고춧가루를 뿌려댄 겁니다. 그랬으니 이 왕이 부장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방글라데시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1:1로 명목으로 빚을 얻으려는 국가들에게 엄한 경고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사실 국가 부도를 맞은 스리랑카의 경우 1:1로 자금이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국가 부채 중에서 22%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가 중국 차관입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에서 빌린 14억 달러 차관을 갚지 못해가지고 한반도타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넘겨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마디로 1:1로 사업은 중국이 쳐놓은 채무 덫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저개발국에 엄청난 부채 함정이라는 덫을 놓으면서 다양한 SOC를 건설해주고 있지만 그런 공사가
중국인들을 현지로 불러가지고 중국인에 의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라는 오명까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젠 중국에서 보내준 철강 제품까지 불량이어가지고 게임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중국의 기술력의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중국을 믿고 100년 대기를 함께 논의했던 나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다. 중국이 원망스럽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